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이나 운에 따라 승부의 결과가 달라지는 투기적 행위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터지면 대박이라는 바이오 신약 산업이나 예측이 빗나갔을 때 타격이 너무 커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이보다는 덜 하지만 시즌 장사를 해야 하고 유행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는 패션 산업 쪽의 종목들은 다분히 투기적 성향이 강해서 투자를 개인적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앞으로 행운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이오 신약 기업의 투자가 아닌 투기에 더 가까운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소개할 기업 바로 큐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고성 멘트를 하나 넣었는데요. 신규 투자자라면 절대 이 종목의 매수는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니 모험심이 너무 강하지 않다면 그냥 영상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대표인 남기현 사장인데요. 최근 종목 토론방에서 남구라로 통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이렇게 남구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 주식 종목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제 서로 상반되어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회사와 남기현 대표의 이제 계속되는 그 LO,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대한 망상에 가까운 기대감이 이제 주주로 하여금 큰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신뢰성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사 이래 기대했던 신약 후보 물질들의 애로를 통한 실질적인 매출이 없어서 자본 손실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자본 확충이 안 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절차를 남겨둔 시점에서 주주 우선 배정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으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장의 반응과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회사와 남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이 조만간 될 거고 이번이 마지막 자본 확충이 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연내에 애로가 임박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주주들이 두려워하는 LO가 무산되고 자본 확충에 실패해서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함께 남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연내의 애로를 확정 지어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켜 자본 확충의 불안 요인을 없애버리고 신약 개발을 성공시켜 기업 가치를 드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반대 입장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사실만을 근거로 큐리언트 현재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회사 대표라고 하는 그 남기현 사장의 지분이 고작 2.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3%도 안 되는 지분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7.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일대 주주로 있는 그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공기업 성격이 강한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에 가까운 주식은 이렇다 할 지배력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지배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그동안 별다른 외부의 경영권 그 위협이 없었는데요. 지분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아직 별다른 지분 다툼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쿼드 자산 운용사 6.8%,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들 두 운용사들은 과거의 지분율과 비교해 보면 많은 수량을 시장에 이미 내던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6과 6 내지 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분 구조를 토대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리자면, 기존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남기현 대표를 여전히 신뢰를 하는 우호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기업은 인수할 그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남기현 대표는 7%의 지분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소개부터 하겠는데요. 2008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 2016년 2월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H팜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이야기 다시 나오겠지만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된 아주 특별한 이유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이 높은 기술력은 있지만 회사 재정이나 환경이 상장 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구하지 못할 때 굉장히 우호적인 조건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장 유지 조건도 단연간 유예를 해주어 기업의 잠재적인 높은 기술 가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특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큐리언트는 국내 1호 NRDO라는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탄생해서 이런 기술 특례 상장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 NRDO라는 것을 풀었으면 그 No Research and Development Only로 한글로 해석하면 연구는 하지 않고 오로지 개발에만 주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NRDO라는 것은 그 자체 연구를 통해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대신 남들이 연구한 유망 그 물질들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임상 등 개발에 집중하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보시는 그 표와 같이 여러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약 후보 물질을 그 라이센스 인해서 임상 디자인 및 실험을 통해서 그 물질이 신약으로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라이센스 아웃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미국적 사고방식이 되겠는데요. 어찌 보면 힘 안 들이고 대박을 노리는 편법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에서 투자를 받아 수년간 투자금만 가지고 회사가 운영된다는 것이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회사의 그 남기현 대표는 그 미국 그 다국적 빅 파마사인 그 머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해 후보 물질로부터 연구해서 임상까지 진행하고 신약의 성능까지 검증하는 전체의 과정과 비교해 본다면은 후보 물질을 단순하게 들여와 임상을 디자인하고 실험하는 NRDO는 그 성공 확률은 더 높일 수 있는 반면 위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효율이라고 해도 후보 물질을 들여와 임상 실험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긴 시간과 비용이 그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실제 매출까지 얻기까지는 이런 많은 비용을 그 오로지 투자된 자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탄탄한 자본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글로벌 대규모의 그 파마사들도 있지만,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그 신약 개발 성공을 담보로 투자금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큐리언트도 마찬가지로 특례 상장 이후 투자받은 자금으로만 기업이 운영되었고,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200억 규모의 적자를 매년 이제 기록하였는데요. 그러다 21년부터 미비하지만 50억 그리고 80억의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 1년에 85억 매출에도 불구하고 270억 규모의 손실을
했습니다. 신약 성공을 바라며 매년 250억 규모를 쓰고 있지만 매출은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신약 성공으로 라이센스 아웃하여 매출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야만 자본 손실을 피할 수가 이 없는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23년 이번 반기 누적 손익 계산서를 보면 판매 관리비로만 145억을 지출하였고 130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년 20억이 넘는 돈을 사용만 해왔고 이렇다 할 실질적인 매출은 아직 없으며 학수고대하는 라이센스 아웃은 계속 미뤄지기만 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의 많은 부분이 연구 개발 비용인데요. 23년 반기 기준으로 R&D 비용을 96억 사용했는데 작년 한 해 196억, 재작년 164억 R&D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250억 판관비 중 약 200억을 R&D 비용에 지출했다는 것인데요. 그 또 이 자료만 본다면 이 회사는 엄밀히 말해서 비록 매출 실적은 없지만 마냥 놀고 먹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2016년 37,000원 하던 주가는 2021년 1년간의 거래 정지 기간을 끝내면서 급전직하하더니만 최근에는 5,600원대인가요? 역사상 최저점을 계속해서 거듭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1년에 기술 특례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회사 내부의 관리 능력 부재와 무관심인지 무지함인지 뜻하지 않게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기술 특례 상장만 믿고 무방비로 거래 정지를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회사는 긴급히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H팜이라는 의약품 유통 회사를 전략적으로 인수하며 가까스로 매년 5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22년 10월 1년여 만에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냉혹해서 거래 재개 이후 단 한 번의 뚜렷한 주가 상승 없이 줄곧 역사상 최저가를 연신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5,69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게 이제 확인이 되네요. 신약 개발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LO 기대감에 따른 회사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지에 의한 거래 정지가 주주들을 정말 많이 실망시킨 첫 사건이 되었고 이렇게 신뢰감이 깨지면서 깨지는 사건은 LO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회사에 대한 실망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23년 2월 그 TV 얼라이언스와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애로가 터집니다. 첫 기술 이전 계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 한 번의 큰 실망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현금 유입이 전혀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 내용의 세부 내역을 보면 그림과 같이 PRV 권리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PRV가 이 기술 이전 계약의 핵심이었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내용에는 이후 상업화가 되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PRV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자면 미국 그 FDA에 개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V를 가져다 들이밀면 줄 서 있는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내 것을 최우선적으로 개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시장에서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 그냥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무려 그 가치가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되는 이 권리가 PRV가 되겠습니다. 결핵 치료제인 텔라세백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임상에 성공하게 되면 PRV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만약 TB 얼라이언스가 임상을 마무리해서 신약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그 수익뿐만 아니라 PRV 자격을 큐리언트한테 이제 양도한다는 계약 내용이
그 텔라세백의 기술 이전 계약의 주된 핵심인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바로 매출 인식이 안 되고 미래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져가야 하는 그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인식으로 주주들에게 또 한 번의 이제 실망감으로 전해져 미래에 높은 잠재적 매출 가치가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반복되면서 좀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큐리언트에 대한 상황을 일부 영상에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큐리언트는 끝장난 주식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인가? 바로 뒤이어서 큐리언트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회 부분에 대한 분석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